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노인체육건강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강의할 이덕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하셔서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꼭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강의는 전체 25강인데 지금 1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노인체육건강지도사 제1강 노인체육건강지도사의 역할과 비전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목차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어떠한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걸 찾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1세기 특징 속에서 노인체육건강지도사가 어떤 역할과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1강은 하고, 그리고 25강 모든 강마다 끝날 때는 항상 핵심 예상 문제를 2개씩 풀어보시겠습니다. 이 예상 문제만 잘 풀어보셔도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목차에 따라서 21세기는 어떠한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첫째, 과학의 눈부신 발달과, 발달까지는 좋은데 그 발달과 못지않게 또 과학의 발달과 함께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학이 지금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어느 정도로 발달했는 걸 보시면, 첫째, 우리가 단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과학이 매우 발전한 시대다. 뭐 10년, 20년 따질 것도 없이 사실 어찌 보면 1년이 굉장히 길 정도로 느낄 정도로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이렇게 또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AI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시대다. 자, 과학의 발달을 우리가 계속 해왔지만 그 중에서도 AI의 발달은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 상상 불가능할 정도의 변화의 시대다. 상상 불가능할, 지금 1년 후, 2년 후에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21세기다 하는 말씀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과학 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과연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첨단의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지만 역비례하는 건강의 시대. 옛날보다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했지만 어찌 보면 건강은 옛날보다 더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가 바로 21세기 시대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최첨단 의학의 발달과 한계 시대다. 과학의 범위 내에는 사실 의학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보면 일반적으로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 안에도 보면은 의학도 과학의 한 종류로서 의학도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 반면에 또 난침병, 희귀병 이런 또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보시면 의학이 단기간에 급속히 발달했다. 1000년 전, 2000년 전에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3년, 5년 전의 의학 기술과 지금은 굉장히 다르게 변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MRI나 CT 등 첨단 진단 장비가 발달하니까 세밀한 것까지 병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술 로봇과 마취술의 발달로 정밀 수술이 가능한 시대였다. 사람이 손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기계가 발달되다 보니까 또 중요한 것은 마취술이 발달되니까 수술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마취술이 없으면 아무리 수술 잘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생사람을 복개를 해가지고 수술을 혹은 또 머리를 갈라서 수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마취술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정밀수술이 가능한 시대가 됐고, 그리고 관측기기의 발달로 초미세 병인을 발견하게 됐다. 관측기기는 MRI나 CT 같은 것이죠. 이전에는 뭔가 병의 원인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밀하게 볼 수가 없으니까, 또 세균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뭐 현미경이라는 게 없으니까 세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런 또 MRI, 뇌 속에 무슨 이상이 있어도 눈으로 안 보이니까 수술을 못했는데 이제 관측기술 발달로 초미세 병인, 병의 원인을 발견하는 시대가 바로 21세기다. 또한 다양한 의약품이 획기적으로 개발된 시대다. 그래서 어찌 보면 웬만한 병은 요즘 수술 안 하고 약으로도 거의 치료가 되는 이런 시대죠. 그런데 문제는 의학의 발달에 못 미치는 건강 문제 시대다. 과학과 마찬가지로 의학이 최첨단으로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병든 사람 더 많아지는 이런 시대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21세기의 특징은 전 지구적인 환경 파괴의 시대이다. 전 지구적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시대다. 과학이 또 의학이 아무리 발달된다 하더라도 전 지구적으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 과학과 의학이 별로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1, 2, 3, 4, 5번까지 보면 인간과 모든 생명체의 삶의 터전이 아파트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자연이죠. 생명체의 모든 삶의 터전은 아파트가 아니라 자연이다. 그런데 그 자연이 파괴되니까 우리가 사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최첨단의 과학도 알고 보면 자연의 범주 안에 있다. 인간에 의한 과학이 불행히도 과학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우리가 앞에서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달되고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발달된 과학이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 그 자연이 바로 삶의 터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파괴된 자연은 복구하기가 매우 힘들다 하는 것을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하도 기후가 급속히 변화하고 환경이 파괴되는 원인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자연의 파괴는 근데 당연히 건강과 생명까지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21세기는 수명이 굉장히 연장됐죠. 그리고 또한 수명이 연장된 반면에 건강은 또 악화된 이런 아이러니한 시대가 21세기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보면 100세 시대로 수명이 연장되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곧 110, 120세대로 금방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진 거예요. 내가 오래 사는데 골골대면서 100세까지 살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커지죠. 그러나 현실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다가 이상을 뜨고 싶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노인의 건강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골대면서 90살, 100살 살면 뭘 합니까?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병든 장수는 그 장수 자체가 복이 아니라 어찌 보면 화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를 해야 그게 참된 복이 되겠죠. 건강한 장수를 누리도록 해야 하는 이런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시대는 운동건강법 추구 시대다. 운동건강법.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최첨단으로 발달됐지만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또 과학기술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모든 질병을 또 건강을 보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죠.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학은 질병의 예방보다 치료에 주목적이 있다. 이것은 뭡니까? 병이 들고 나서 그때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의학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병이 이미 들고 나면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들기 전에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보시면 의학의 발달만큼 문제는 뭐냐? 질병도 다양화됐다. 옛날에는 뭐 정확한 조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질병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보면 자연 환경이 파괴된 것도 있고 우리 생활이 굉장히 복잡하게 된 것도 있지만 의학이 발달하면 질병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질병이 더 다양화되었다. 참 아이러니한 시대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의학의 발달만큼 건강 지수가 높아지지 못했다는 얘기죠.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건강 지수는 높아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건강 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인공적인 의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지금 최첨단의 의학으로 모든 병을 고치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동건강법을 요즘 많이 찾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운동을 비롯한 자연건강법이 주목되고 있다. 왜냐? 인공적인 의학은 병이 든 다음에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안 되겠다 하다 보니까 운동을 비롯한 자연건강법이 주목받고 있는 시대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노인체육건강지도사는 그럼 이러한 21세기 특징 속에서 어떠한 역할과 비전을 갖고 있는가?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꿈을 또 계획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노인체육건강지도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나름대로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노인의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 노인 체육 건강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뭐 교육을 하고 그럴 때 이 대상자가 지금 어떠한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느냐? 그걸 잘 살펴서 진단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에 맞는 운동 건강법을 교육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노인 체육 건강 지도사의 역할은 뭐냐면 노인 건강 증진법에 관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러냐면 항상 미래를 향해서 발전하는 지도사는 제자리에 머물지 않죠. 물도 고이면 썩는다고. 여러분들은 지도사입니다.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자격증을 따면 지도사의 역할을 할 텐데 지도사는 항상 새롭고 더 발전된 그런 이론과 테크닉을 습득해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훌륭한 지도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노인의 건강을 위한 운동법 연구와 개발. 건강증진법은 더 넓은 범위지만 그 안에서도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체육 건강 지도사니까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중에서도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꾸준히 연구와 새롭게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런 걸 바탕으로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을 지도를 해야 된다. 노인에게 적합한. 애들에게 적합한 운동이 있고 운동선수에게 적합한 운동이 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의 종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을 해야 된다. 그 다섯 번째 보시면 노인의 건강운동법에 대한 상담을 한다. 실제로 운동 교육도 시키지만 어떻게 운동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문의 올 때 거기에 대한 상담도 해야 하는 것이 노인체육 건강지도사의 역할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노인체육 건강지도사는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이 자격증을 따서 내가 뭘 하지? 과연 뭐 비전이 있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들을 필요도 없고 자격증을 딸 생각이 없을 거잖아요. 그럼 딱 보니까 21세기의 특징을 보고 이 속에서 노인체육 건강지도사의 역할을 보니까 내가 앞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꿈과 비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또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비전을 보시면 첫째, 장수와 건강의 욕구 증진에 따라 수요가 많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길을 의학의 한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운동 건강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장수와 건강의 욕구 증진에 따라서 이러한 노인체육 건강지도사의 수요가 많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노인 건강 운동과 체육에 관한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다. 의사가 노인 건강 운동을 직접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냥 몇 가지 정보를 해서 이걸 하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것은 바로 체육 건강 운동사지요. 그런데 아무나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지도를 하게 되면 효과가 제대로 못 나타나고 때에 따라서는 다칠 수도 있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노인들에게 체육 건강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가 실시를 해야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죠. 요즘은 사실 모든 게 전문가 시대 아닙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노인 건강과 체육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노인 건강과 체육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로 노인체육 건강지도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죠. 예, 요즘 보면 우리가 운동에 관한 많은 관심들이 있잖아요. 예,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담당해야 할 그런 일이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 노인체육 건강지도사 여러분들 스스로와 많은 이제 노하우가 쌓이고 경륜이 쌓이면 또 새로운 지도사를 후진으로서 양성하는 이런 일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고 또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노인체육 건강지도사의 비전입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두 가지 풀어보시면 첫째, 현 시대 21세기입니다. 21세기의 특징을 앞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특징이 아닌 것은 그 특징인 것을 보시면 되겠죠. 첫째, 과학이 발달한 시대. 뭐 맞죠. 둘째, 의학도 발달했죠. 의학은 과학의 한 분야니까. 셋째, 굉장히 중요한 이전에 잘 안 나왔었단 말인데 요즘 나오죠. 환경 파괴의 시대. 이게 바로 21세기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답이 아닌 것은 미신 추구의 시대겠죠. 어찌 보면 답이 굉장히 쉽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출제한 것은 1번, 2번, 4번이 현 시대 특징이잖아요. 앞에서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라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실까요? 현대의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특징이 아닌 것을 했죠. 그럼 특징인 것을 찾으면 돼요. 첫째, 고품질의 약품. 그렇죠. 아주 뭐 웬만한 병은 거의 다 약품으로 고칠 정도로 약품이 되고, 두 번째 보시면 고수준의 진단. MRI나 CT 등을 비롯한 아주 초미세 현미경이 나왔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이죠. 그 세 번째 보시면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로봇가 개발이 돼가지고 미세한 것까지도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는 고난도 수술도 하게 된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고품질 약품이 개발되고 고수준의 진단이 되고 고난도 수술이 개발됐으면 어찌 보면 완전한 의학 시대라고도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의학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대의학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한 수술이 되겠죠. 의학이 제가 볼 때는 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완전한 수준, 소위 말해서 모든 사람,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병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이러한 시대는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실제로 자기 시험 보실 때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제2강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